자, 지금 이 시각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서현역 흉기 난동범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경찰청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 잠시 뒤 공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자, 지난 주말 이 영장 심사 당시 모습부터 먼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범행 저질렀어요? 결심했습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신림역 사건을 모방한 겁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취재진 질문에 저렇게 보신 것처럼 이 묵묵부담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피의자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신림동 사건의 모방 범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예.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그런 어떤 신림동 사건을 검색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범행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들을 좀 올린 게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쪽에 보면 예. 자기 스스로를 흉기를 가지고 다니는 고졸 배달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고요. 그렇게 흉기를 들고 다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되는데 신고하겠어요. 예. 막 이렇게 또 댓글을 다니까 예.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건 뭐 합법적인 범위 이내의 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더 범행 하루 전에 예. 서현역에 디저트를 먹으러 간다라는 글을 썼는데 디저트요? 예, 근데 디저트를 먹으러 간다는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이어서 쓴 거예요. 뭔가 좀 특이한 내용이죠. 이상한 내용이고요. 예. 뭐 신상에 관한 얘기들, 특히 그 동창생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예. 고등학교 때도 조금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뭐 예. 수학 경시대에 나갈 만큼 모범생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컴퓨터를 잘한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의 PC를 초기하고 다니는 그런 자기 실력 과시 이런 어떤 성향도 좀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저희 사건 파일 24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은 현재 피의자의 심리 상태 분석에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흉기 난동 사태에 코로나 영향이 또 있었을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에 많은 분들이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사회적 고립감, 그러면서 혹시는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나 적개심을 키웠을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동안 좀 한편으로는 좀 등한시했던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어떤 보호나 강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 한 명이 결국 사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였던 60대 여성이 어제 오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은 당시 남편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와서 걷던 중에 이 피해자가 이제 몰던 차량에 이제 치여서 이제 이후에는 뭐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예. 뇌사 상태에 빠져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끝내 회복을 하지 못하고 결국 어제 오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 지금 피의자한테 기존의 어떤 살인 예비죄, 그다음에 또 이제 살인 미수죄, 이에 더해서 살인죄까지 더한 혐의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다정하게 손잡고 걷던 길에서 한순간에 아내를 잃게 된 남편은 비통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유족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계속 와가지고 박치는데 저들이 안 먹더라고. 길에 있다가 나는 치다보고 그리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자, 또 이 사건 현장 사진 한 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을 보면은 저 사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메모에 착한 당신 지켜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요. 당신 사랑해요. 꽃다발과 이 메모 한 장이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제가 정말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너무 진짜 마음이 아픈데 이번 사건이 정말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가 너무도 예상치도 못하게 불의의 급습을 당해서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꽃다발 같은 경우에 지금 고인의 남편이 이렇게 남겨둔 거라고 합니다. 뭐 조선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저 꽃다발을 인근 꽃집에서 저렇게 꽃다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어디 쓰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의 희생자라고 그러니까 꽃집 주인도 울먹이면서 그럼 돈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저 꽃다발을 줬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남편이 그 아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라떼, 디카페인 라떼 커피를 이렇게 갖다 놓고 저렇게 지금 메모를 남긴 거예요. 착한 당신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당신 정말 사랑해요라고. 그러니까 부부가 그 캠퍼스 커플로 만났다고 그래요. 1978년에 만나서 예. 남편한테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92년부터 지금 이 사고가 난 분당에 이쪽 여기 와서 살았고 예. 너무너무 행복하고 단란하게 가정을 잘 꾸렸고 지인에 따르면은 그 부부 모임에 부부가 항상 손을 꼭 잡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인고 부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반쪽이 없어져 버리고 가정이 풍비박산된 그런 상황이고요. 또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취미생활 즐기고 이제 그러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캄보디아하고 이렇게 해외 여행을 계획을 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아내가 저렇게 세상을 떠난 거죠.